오늘도 야담천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마을 끝자락, 볕이 잘 들지 않는 골목 끝 외딴 기와집. 해는 떴지만 장소윤의 방엔 여전히 겨울이 내려앉아 있었다. 문풍지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은 습기와 함께 한기를 실었고 장독대 옆엔 쓰다만 약탕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저 간신히 숨만 쉬는 거지 사는 게 아니지. 장서윤,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기운 없이 마루에 누운 채 중얼거렸다. 한때는 수군의 부장으로 젊은 기백을 뽐내던 사내였건만 병을 얻은 뒤로는 관직도 벗고 아내도 일찍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나보냈다. 이제 남은 건 조용한 집, 빈약한 숨,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뿐이었다. 어느 날엔 마을 안악이 나물 바구니를 들고 와 나으리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서유는 그저 목례만 한 채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더 이상 말로 감정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문 안엔 먼지가 쌓이고 방 안엔 한겨울의 한기가 짙게 내려앉았다. 동백기름 사시오. 몸에 좋고 머릿결에 윤기 나는 동백기름이요. 그날따라 유독 고운 목소리가 대문을 타고 들어왔다. 서유는 멍하니 누운 채 귀만 기울였다. 몇 번을 되뇌는 그 목소리, 이상하게 마음에 잔잔히 남았다. 기름병 부딪히는 소리, 발 아래 고무신 끄는 소리, 무언가 심장을 간지리듯 울리는 기척에 서유는 오랜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자 볕이 든 담장 아래 서 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햇빛에 검게 그을린 얼굴, 그러나 눈매는 또렷하고 입꼬리는 부드럽게 올라가 있었다. 어깨에 맨 나무 상자 안에는 동백기름병이 들어있었다. 마님은 계시지 않으시옵니까? 여인의 말에 서유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다. 떠났소, 오래전에. 여인은 짧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한 병 바르고 드셔보시죠. 제가 직접 짠 겁니다. 그 말에 서유는 문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방 안, 여인은 기름병을 내려놓고 작은 접시에 한 방울 떨어뜨렸다. 은은한 향이 퍼졌다. 익숙하지 않지만 부담스럽지도 않은 어딘가 깊은 바다 냄새 같기도 했다. 이건 머리에 발라도 좋고 아픈 곳에 바르면 열도 빨리 내려요. 여인의 손끝이 서윤의 어깨에 닿는다. 괜찮소. 말은 그랬지만 서윤은 순간 놀랐다. 오래도록 사람의 손길을 받지 않았던 그 몸이 불쑥 반응한 것이다. 손바닥을 타고 흐르는 기름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살을 타고 퍼졌다. 기름 냄새와 여인의 손, 그리고 낮은 숨결이 방 안을 채운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백홍이라고 소개했다. 30, 과부로 떠돌다 지금은 이 동백기름 장수로 살아간다 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아 병도 돌보고 기름도 팔고 했지요. 그녀의 손놀림은 조용했지만 능숙했고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 있었다. 서유는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기름이 스며든 손끝이 팔 아래로 내려올 때 그는 어쩐지 숨을 길게 뱉으며 중얼거렸다. 참 신기하오, 이 기름. 홍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동백기름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기운 때문이지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유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등을 코끝에 대고 향을 맡았다. 기름 향은 그 여인의 채취와 닮아 있었다. 백홍은 언제나처럼 동백기름병을 들고 조심스레 안방에 들어섰다. 숯불 위에 작은 놋접시를 올리고 그 위에 기름을 천천히 따랐다. 서유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누운 채로 눈을 감았다. 기름은 곧 따끈한 온기를 머금고 살결에 내려앉는다. 홍이의 손끝은 어깨 쪽지에서부터 천천히 눌러 들어간다. 굳은 살이 움찔하자 그녀는 힘을 더 빼며 부드럽게 눌렀다. 이건 단순한 뻐근함이 아닌 듯합니다.
오래 굳은 자리에 기름이 스며들 겁니다.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긴 숨이 흘렀고 그 숨결은 점차 길고 고르게 변했다. 기름의 향은 은근히 퍼졌고 방안은 점점 더 부드러워졌다. 홍이의 손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고 그 손길이 깊어질수록 서윤의 몸은 서서히 굳은 껍질을 벗어내듯 이완되었다. 기름은 단순한 약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끝과 함께 흐르며 한 사내의 안쪽 깊은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다. 그날은 유독 햇살이 들었다. 서윤은 반쯤 열린 문틈으로 바람을 느끼며 누워 있었고 홍이는 그의 옆에 앉아 기름을 데우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은 밤이었다. 서윤은 기름 냄새가 감도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홍이가 들어왔다. 그녀는 기름병을 품에 안고 있었고 촛불 아래 그 눈빛은 이전보다 묘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오늘은 치료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다. 홍이는 숯불 위에 기름을 올려 데운 후 서윤의 무릎 위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숨결 하나였다. 기름이 따뜻하게 녹아내리고 그녀의 손은 그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흘러내렸다. 서윤의 몸이 움찔했지만 이번에도 거절하지 않았다. 이건 치료가 아니오. 그의 말에 홍이는 낮게 속삭였다. 나으리의 진짜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그의 중심을 감싸쥐었다. 기름은 이미 모든 경계를 허물었고 서윤의 숨은 떨리듯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것은 치료였고 유혹이었고 무너진 사내가 다시 피어나는 한밤의 새로운 탄생이었다. 기름은 이미 피부를 넘어 뼛속으로 스며들었다. 홍이의 손은 서윤의 중심을 감싸고 천천히 문지르듯 풀어내기 시작했다. 몸은 떨렸고 숨은 얇아졌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다. 서윤은 알았다. 지금 이 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손이 한치 더 내려오자 그는 낮게 신음을 흘렸다. 이건 분명 치료가 아니었다. 그녀는 말없이 입을 맞추었다. 기름 향기와 함께 그 숨결은 서윤의 입술을 파고들었다. 이윽고 두 몸은 천천히 하나가 되었고 그 사이에서 기름은 마지막 경계까지 녹여버렸다. 서윤의 안에 눌려있던 갈망, 외로움, 죄책, 그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한 남자의 마지막 저항이 꺾이는 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피가 흐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서윤은 이불 위에 조용히 누웠고 홍이는 그의 가슴 위에 올라타듯 몸을 포겠다. 기름은 이제 손끝이 아닌 온몸으로 흐르고 있었다. 동백기름은 두 사람의 맞붙은 살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고 있었다. 서윤은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몸이 점차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낮게 숨을 내쉬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 기름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죽은 마음을 다시 데우는 거지요. 몸은 격렬했으나 마음은 조용했다. 홍이의 손과 입술, 그리고 숨결이 서윤의 온몸 구석구석 굳어있는 곳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서윤은 그 밤 분명 다시 살아난 것이다. 비록 그것이 죄일지라도 그는 이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방안은 기름향으로 가득했다. 서윤은 천정을 보고 조용히 누워 있었고 홍이는 말없이 입가를 닦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침묵은 말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옷 매무새를 고르고 문가에 잠시 섰다가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다. 기름은 오래 남지 않아요. 향도, 온기도. 그러니 너무 오래 붙잡지는 마셔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다.
새벽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고 그 바람은 기름 향을 조금씩 흩어놓았다. 서유는 눈을 감았다. 손끝에 남은 감촉이 아직도 따뜻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방금 지나간 밤이 돌이킬 수 없는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홍이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유는 마루 끝에 앉아 기름병을 손에 들고 담장 밖을 바라봤다. 기름의 향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손길은 닿지 않았다. 병 속 기름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남은 건 그 향과 손끝에 각인된 기억뿐이었다. 그는 밤마다 손등을 들어 코끝에 가져다 댔다. 그 향을 맡으며 그녀의 숨결을 떠올렸다. 기름은 치료되었으나 동시에 흉터를 남겼다. 기억을 지우지 않고 되레 또렷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어느 밤엔 기름이 담긴 종지를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착각을 아는 채 문풍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안 오는구나. 초가을, 서유는 새벽마다 목덜미에 동백기름을 한 방울 발랐다. 그 향을 따라 우물가 안악들은 수군거렸다. 나으리 요새 얼굴이 다르지 않소? 뭔가 생기가 돌아. 그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 속엔 다시 살아나는 피가 돌고 있었고 동백기름은 그를 숨쉬게 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온기는 여전히 그를 살게 하고 있었다. 한밤중 잠에서 깨면 그는 무심코 자기 팔을 더듬었다. 기름이 흘렀던 자리를 어루만지며 그 온기를 되짚듯. 기억은 식지 않았고 그리움은 점점 더 조용히 깊어졌다. 서유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이제 고요 속의 삶은 메마르지 않았다. 그는 마루에 앉아 기름병을 닦았고 바람을 맞으며 낮게 노래도 흥얼거렸다. 때로는 기름병을 이웃집 노인에게 건네며 말하곤 했다. 이거요, 동백기름입니다. 사람의 기운을 조금 데워주지요.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유는 그저 웃으며 뒤돌아섰다. 그녀가 남기고 간 건 단지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었다. 그건 남은 생을 끌고 갈 불씨였고 그의 마음 어딘가에서 아직도 끓어오르고 있었다. 밤마다 마루 끝에 앉아 별을 보며 그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그 손 정말 기름 묻은 손이었을까? 아니면 내 숨결을 짜내던 손이었을까? 기름 한 방울로 시작된 그 밤의 불씨는 여전히 그리고 조용히 그의 삶을 덮이고 있었다. 지금까지 은밀하고 서늘한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살며시 눌러주세요.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혹 이 밤의 사연이 그대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댓글로 소리 없이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하시고 이만 등불 끄고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